레무리아 시대 이어 아틀란티스 뿌리 인종이 지구상에 증당할 때는 이제 레무리아에서 아틀란티스 넘어가니까 여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돌아갔다. 아틀란티스에서 어쨌든 그런 배아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레무리아 시대에서 아틀란티스들은 레무리아에서 여성성이 발현된 이치가 생긴 요 배아가 발현이 되겠죠. 이렇게 싸게 트겠죠. 일로. 중요한 역할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 아틀란티스 뿌리 인종의 등장은 인종 형성의 법칙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새로운 인종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존하는 인간의 본성의 힘을 인도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 이게 뭐 상위 차원의 자아라고 할 수 있고 영적 자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표현된 것들을 제가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전수자니 뭐 이제 이런 것들. 어쨌든 그렇게 영향 아래서 이루어졌다. 이치는 계속 뿌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힘 인도한다. 누가? 다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고도로 발달한 존재 누구였다? 여러분이었다. 지금 뭐다? 눈치를 못 챘을 뿐.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분리됐고. 자, 지금 어쨌든 이런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 계속 역할을 하는 거죠. 작은 무리의 사람을 분리했대요. 보통 인간들에서 작은 무리의 어떤 무리를 분리했고, 자, 이제 이게 레무리아계에서 아틀란티스기로 넘어가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런 걸 눈치채야 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 자꾸 교육한다는 의미잖아요. 분리했고, 이 작은 무리가 다가오는 아틀란티스 인종의 시조가 되도록 결정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거의 진화예요, 이게. 그냥 당연한. 다 살아남아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있었으면 요만큼 살고 얘네가 또 번성해서 이만큼 됐으면 또 요만큼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수가 나서 소수의 인종이 살아남았다. 그들이 불라불라 내려와서 한민족이었더라. 민족주의, 국뽕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치예요. 이치 여러분. 그냥 이치다. 그냥 뭐 좀 기분 좋게 생각하려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민족 그냥 운이 좋다. 이 정도는 뭐 즐겨도 될 것 같아요. 운이 좋다. 사계절이 있고 한글로써 천부경을 하는 곳, 이곳, 한국. 이거 네 가지 정도.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치기 때문에 제가 네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거 중요하죠.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알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천부경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마 그 정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계절이 없는 곳에서는 안타깝지만 별로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쪽에서 그냥 편하게 말하는 깨달은 사람 나오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 되지만 사계절이 없는 곳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연의 변화의 기질을 피부로 못 느꼈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다. 그 본성 자체가. 사계절이 있는 한국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땅 자체도 화강암지대 아니에요. 물이 좋고 그거는 그냥 저희가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이치를 그대로 담은 하늘이 준 한글을 쓰고 있고 우리 말을 하고 있고 게다가 우주 이치를 우주 변화 원리를 81자로 압축해 놓은 천부경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주인공이면 저도 맞다고 확실히 얘기하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빠져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벌어져서 국뽕으로 빠지거나 그냥 무조건적인 민족 정신이 막 최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전 지구적 인류에 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 인류에. 사계절이 있으려면 북극이 있어야 됐고 적도가 있어야지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치다. 이치. 남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 무리를 만들고 인종의 시조로 결정되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이치는 그러하게 흘러간다. 자연의 힘을 지배하기 위해 수련을 또 했고
영혼과 정서는 여성들에게 개발되었다라고 여성성의 이치를 계속 위에서 얘기했죠. 그 역할은 진짜 중요하다. 이런 공부를 하는 여성들은 진짜로 여자분들은 이 지금 아카식 레코드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실제로 무슨 여성 인권 운동을 하실 거면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지도자들은 이 작은 무리를 더 작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을 더 작게 나누죠. 여성은 기억을 통해서 예전의 경험과 체험을 미래를 위해 이용하는 능력을 습득했다. 자, 기억의 배아를 만들었으니까 예전에 경험을 했죠. 그러면 축적시키겠죠. 그러면 미래에 당연히 이용하겠죠. 어제 유용하다고 입증된 사례를 오늘 활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반성하겠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도로 깨달았던 사람들이 삐뚤어지면 원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의미에서는 종교는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이 사례가 유행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효율성이 있으니까 어제 그랬던 것에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거기서 이치를 캐낼 수가 있는 능력을 점점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되고 있는 거고. 어떤 특징이? 여성의 이치적 특성이. 이 때문에 공동생활시설은 여성에게서 나왔다.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 공동생활의 시설은 여성에게 나왔다. 바로바로 대비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의 영향으로 성과학 개념이 형성되었다. 성과학 개념이 형성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판단은 실은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미쳐 날뛰지만 여성들이 자제시키잖아요. 품어주고. 사업 벌이려고 하면 계속 자제시키고 그만해라. 안주해라. 쉬어라. 무리하지 마라. 남자가 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 생각하는 삶을 통해 여성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체득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감성이 풍부하고. 게다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남자분들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걸. 꿈에도.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꿈에도 몰라요. 어쨌든 그것은 정말 자연적인 표현력 중에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봉이에요. 거의. 생명을 낳는다. 실제로 이것은. 그러니까 여성의 감성까지도 풍부하고 그렇게 공동생활의 시설을 여성이 담당할 수가 있고 선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플라마이나로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성성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발 이 부분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삶을 통해 여성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체득했다. 여성은 자연 관찰을 통해 상상을 얻었으며 풍부한 감성, 이런 상상에 따라 남성의 행동을 이끌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남성의 행동을 이끌었다. 남자를 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끌려고 그러면 남자 여자 싸우기만 하죠.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 싫고 여자는 남편이 오히려 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아니면 어서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이렇게 극히 물질적으로 빠져있는 남녀를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여성 인권 평화 더 분리될 뿐이다. 지도자들은 여성의 영혼을 통해 남성의 의지적 본성과 왕성한 원기가 순수하고 고상하게 되도록 이를 계획해 왔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지도자들은 이치가 뭐냐 하면 여성의 그 영혼의 힘,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남성의 의지적 본성과 완성한 원기, 바람 피려고 하고 사업 확장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그냥 멍청해 보여. 애들보다 못해. 강아지보다도 서열이 밑에야. 하는 꼴 보면 어이가 없어. 하지만 순수하고 고상하게 더더욱 인간성을 찾게끔 되도록 하는 일을 계획해 왔었다 그런 거예요. 엄마 품이다라는 거예요. 여성성이라고 하는 이치는 엄마의 품이다. 엄마의 품이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분들도요. 이 여성성에 대한 이치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이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자 마음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여자 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화성에서 온 남잔지 여잔지 뭐 어디에서 목성에서 온 남잔지 여잔지 그러고 계속 벌어져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이 역으로 남자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여성들이 계획해 왔었던 것처럼 남자분들이 여성을 반대로 계획하는 일은 어머니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자극시켜야지 여자분들이 움직이고 여자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야지 남자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치. 서로 갑갑해하지 말란 거예요. 이 특성을 알면 잠깐은 싸울 수 있지만 이해의 힘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잖아요. 하하호호거리면서. 또 어떤 여자분들은 오히려 여자들하고 있는 거는 너무 치가 떨린데 남자분들하고 하하호호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에 그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남자 여자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남성성의 이치, 여성성의 이치가 물질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건 간에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치가 중요해요. 그게 들어가 있는 이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점쳐봤자 주역 쳐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남녀도 이렇게 무의미해져 가는데 원래 무의미했고 대표적인 성질은 있으나 어떤 선생님도 얘기하잖아요. 주역으로 그렇게 점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 잘 되자고 점쳐가지고 자기 뭐 잘 맞춘대요. 로또를 하시라고 로또를. 그렇게 잘 맞추면 아우 나는 뭐 훌륭한 선생님이고 고상해서 로또 같은 건 안 맞춰. 그러면 이치가 완전 잘못됐잖아요. 뭐 잘 맞춘다며. 잘 맞추면 잘 맞추는 걸로 이치로서 일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사회 차원의 역을 자꾸 해석하고 점치려고 달려드는 주역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한 더 나가서 영성 또한 우주 섭리 안, 지식 또한 우주 섭리 안에 있는 이 지식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때까지 배운 거 다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치들을 알아서 넘어와야 된다.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가 막 첫걸음을 뗀 단계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언어에서 쓰이는 말들은 곧바로 오늘날의 생활에서 얻은 표상들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저도 이런 얘기할 때 자꾸 설명을 드려보는 게 반복적으로 옛날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옛날 얘기인데 상상은 오늘날의 머리로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시선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괴리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를 근저에 깔고 이치를 꼭 깔고 여성들이 겪는 몽유의 관조 상태라고 표현한다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이 여성성에 대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치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고차세기 인식으로 보면 영시적으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적절해요. 실제로. 몽유적인 관조 상태. 이게 여성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감성의 몰랑몰랑함이에요. 이것들을 현대 언어로 예를 들면 표현한다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몽유스러운 어떤 관조 상태. 이게 여성의 힘이에요. 이치의 힘. 여자분들 안에는 본성적으로 그런 게 두루두루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뭐 저도 이런 표현은 완전히 공감해요. 더 차원 높은 꿈을 통해 자연의 신비가 여성들 앞에 드러났고 이것도 뭐 실력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실은 여자분들이 제대로 눈을 뜨면 깨닫는 게 오히려 빨라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마 초반에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분들의 감성이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천부경을 받아들이는 힘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다. 실제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여성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물리적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치적인 여성성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의 보통 깨달은 사람들이 평균적 혹은 어느 차원까지는 많겠으나 이 이상을 얘기하는 제가 동무 여러분들을 만약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진짜 성별의 분리에서 여기는 완전 벗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성, 남성의 물리적인 생리적인 현상에서는 그런 구분에서는 완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여기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치와 동무들이 존재할 뿐. 행위를 부추기는 동기가 이들에게로 흘러들었다. 이들 앞에는 모든 것이 생기를 띠고 영혼의 힘과 환영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심부럽게 짜인 자기 영혼에 자신을 내맡겼다. 뭐 그러한 상태로서의 성질을 계속 설명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를 부추긴 것은 내면의 소리였으며 또한 식물, 동물, 돌, 바람, 구름, 나무 등 쏴쏴하는 소리와 따위가 이들에게 말해줬다.
자, 이거는 뭐 여성성, 남성성의 특징을 떠나서 레무리아인의 전체적인 특성으로 봐도 되고, 이거를 지금 저는 지금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은 거죠. 뭐 무의자연한 상태다라 그랬을 때 실제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느낌으로 봐도 이 내면의 소리란 것이 분명히 들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저는 보통 바람 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통 많이 느끼기 때문에. 동물, 돌, 바람, 구름, 나무 쏴쏴하는 소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진동을 통해서 귀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람 소리. 여러분이 도시에 있다 그러면 그 도시풍에 웅 하고 윙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이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고차적인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도시 안에서 있었던 바람의 소용돌이의 소리지만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이거를 행성으로 만약에 대체시켜 놓고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모든 소리든 물질이 떨어지는 것이든 흘러가는 것이든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로서 연기법을 통해서 공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면 된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공공거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내면의 소리가 자연에서는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린다. 바람을 누가 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종교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영혼 상태로부터 발생했다라는 거죠. 내면의 소리를 더욱 듣는 사람들한테서 매달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아틀란티스기로 넘어갈수록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 여성들의 여성성에 대한 이치가 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이제 막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서서히 모태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혼 상태로부터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치와 같은 상태에서도 이런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생명에 깃들인 영혼적인 면이 점차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이제 다 삐뚤어지면은 지금처럼 된 거죠, 결과는. 몇몇 여성은 특별한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는데, 특별히 우월한 지위를 이들이 특별히 신비로운 깊이를 가지고 세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안 깨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깨졌다면.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데, 뭐 굳이 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 굳이 비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비전은 삐직삐직삐직하고 어느 틈엔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중 하나를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제일 강력한 것이에요. 천부경이 이미 말해줬고 천부경 안에 있는 수수께끼를 이미 하나 풀었죠. 제일 강력한 것을. 나머지 수수께끼도 많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풀길 바라는 거죠. 저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보이면 시시때때로 대표적인 건 풀어놨죠. 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4대 힘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로서 많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것에서부터 실제로 동무 여러분들이 그 전공자들이 거기서 풀어야 돼요. 전공자들이. 그래서 제발 노벨상 타시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로써 그런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에 살고 있던 것이 일종의 자연 언어로 변환되고 언어의 시작은 노래와 비슷한 것이고 이제 이 시기를 상상해 보세요. 생각의 힘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화되고 뭐 예를 들면 진짜 바람 소리, 물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 뭐 자연에 그때 당시 어떤 새와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 새의 울음소리들 이런 거 동물의 울음소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런 일들을 계기로 인간은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 점점 모여들겠죠. 그 인간 주변으로. 사람들은 오로지 울림과 가락과 리듬을 느꼈다. 그러니까 노래의 어떤 소리, 울림, 가락, 리듬.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 인간 진화 발달로 봤을 때 여러분 이제 발도르프를 하니까 교육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육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될까? 어떤 교육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될까? 아니면 어떤 교육이 필연적으로 가장 먼저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음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수, 글, 그림, 음악, 뭐 영어, 말도 안 되는 거, 영어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리고 울림, 어떤 가락, 리듬 이거예요. 노래 표현하자면 춤 이런 거는 될 수가 있죠. 춤 이런 거. 보세요.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 순이에요. 교육도. 자, 인지학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순. 제가 그래서 그거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 여기서 말장난을 갖다 붙여서 이게 먼저지 저게 먼저지 따질 필요는 없고 제가 왜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라 그래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그 다음에 창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소리라고 하는 건 밑에 거를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소리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도가 점점 살아나면서 음성이 되어서 특정지어지면 말씀이 되어서 명하여지는 거죠. 명하여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태초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창조된다. 이거 너무 자명한 순서예요, 여러분.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되는 것. 자, 그러니까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순. 그러니까 소리. 자,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이 소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시는 거예요. 소리는 왜 났을까? 음향이 진동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진동이라고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서 다다다다다닥 하는 진동, 모습이나 어떤 그 이치는 상상해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물리 세상 안에서 그런 진동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치의 진동까지도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동한 것, 동했던 것. 그래서 제가 천부경에서도요. 용변부 동본 할 때 용변부 동본 동본, 동본, 움직이는 게 근본이라고 얘기한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태초의 음향이 떨리기 시작하면 그것의 원상으로부터 첫 번째 나가는 것이 소리인 거예요. 소리. 그것이 진동이자 파동인 거예요, 여러분. 진동이자 파동. 진동이자 파동. 자, 무형의 진동이자 파동. 유형의 진동이자 파동까지 다 그런 이치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소리 음성이 되어서 말씀 명빛 창조될 때 실질적으로 물질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도 그 물질이 진동하는 것도 굉장히 상위 차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듣는 소리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치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에서 보시면. 음, 자 볼게요. 이거를 조금 더. 자, 여러분 아기가 있어요. 아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감각을 느낄까? 눈을 떠서 빛을 볼까? 뭐 흙이 있어서 조물조물 거릴까요? 뭐 조금 크면 엄지손가락은 뭐 이렇게 막 손가락 빨고 하는 건 한데요. 그 이전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엄마 아빠의 소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소리가 있어. 씨알이 나가기도 전에 엄마 아빠는 미리 작업하고 있죠. 사랑의 작업. 엄마 아빠의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연애할 때부터.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내일은 영화 뭐 볼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이가 탄생돼. 아이는 언제부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원상적으로 이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이전부터 작업을 했단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세요. 자, 아이는 그냥 이전부터 그 소리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내 부모의 소리에부터 노출돼 있다. 엄마가 실제로 음성을 해서 말씀을 하죠. 아가야, 아가야 이러면서 아빠도 건강하게 태어나라, 건강하게 태어나라. 명 되는 거잖아요. 명. 누구누구야. 그래서 이름 짓는 거예요. 태명을. 누구누구야. 태명 중요해요. 태명. 어쨌든 누구누구야. 계속 대화하잖아요. 자, 교육이 뭐가 먼저예요? 소리가 먼저예요. 소리가. 소리 중에서도 멜로디가 들어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락, 리듬, 울림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기들한테 멜로디 악기 주면 안 좋다는 거예요. 4살, 5살짜리가 영재가 있어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음악은 영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다음에 해드리겠지만 미술은 영재가 있기가 드물어요, 음악에 비해서. 가락과 리듬과 소리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음악의 영재가 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면 애들 멜로디 악기 갑자기 들이대면 안 돼요. 혼란이 오거든. 처음에 교육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락, 리듬, 타악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악기 이런 거. 애기들은 그런 거 갖고 충분히 놀아야 돼요. 충분히.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쪼물딱거리는 게 먼저래요.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먼저예요, 무조건. 이게 먼저고 그것은 아이가 물질을 확실하게 안고 태어났을 때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의 교육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쪼물딱이지. 그 이전에 뭐 했어요, 걔? 애기들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걸었잖아. 그게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예요. 그래서 빛 창조된 물건을 만지는 건 그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발도르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교육을 하는 것은 엄마 뱃속부터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부터다? 엄마 아빠의 사랑부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길이를 찾고 소중한 무슨 날짜를 찾고 이런 거예요. 정갈하게 하고. 그런 게 이제 또 너무 물질적으로 빠져서 문제지만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아이 하나 나오는 것이 제대로 나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발도르프 강의니까 제가 교육적인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지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뭐 쪼물딱이 먼저다 뭐 제가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무조건 이게 먼저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걸 안 봤잖아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소리, 음성, 말씀, 변비 창조라는 거예요. 이치도 물질도 그렇게 창조됐는데 교육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뭐 가락과 리듬을 풀어 넣었다. 이거 보세요. 가락과 리듬, 가락 리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락 리듬. 교육은 그렇게 돼야 되고 뭐 그거를 다 떠나서 우리의 태초에 예를 들어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리와 관련된 가락 리듬과 관련된 몸짓, 노래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짓 이런 게 거의 어떻게 보면 소리하고 거의 뭐 동급의 교육이 되겠죠. 쪼물딱 거리기 전에 애기 나와서 걷는 것부터 아장아장 걸으면서부터 뭐 움직이고 물건을 딱 잡는 것부터 그거 다 몸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형화되는 게 뭐예요? 그다음부터 교육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겠죠. 일정한 동작. 왜? 본능이 작용하니까. 아, 나는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야지 엄마가 우유를 갖다 줘. 이런 거는 하위 차원의 본능의 표현이에요. 그것 포함해서 물론 아이들은 커오는 거죠. 거기에 내 감정이 이제 감정선이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의도가 실려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괴롭히기 시작해.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애기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자, 본래 영혼 생활은 되게 이런 식으로 첫삭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자, 어머니의 역할도 나왔었고 지금 뭐 여사제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알려드린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아카샤 크로닉이 이 영역에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쭉 묘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서 레무리아 시대의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교육이 좀 이루어졌고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인디안 뭐 예를 들면 추장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가운데 한 장면을 묘사해 볼까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꼭 사람이 앉아 있고 여사제가 딱 앉아 있고 정말 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여자들이 뭐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 있다. 이런 상상보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자연 이치적인 무의자연한 상태에서의 여러분 자체가 그냥 뭐 새가 되고 동물이 되고 나뭇잎이 되고 나무 자체가 되고 흐르는 물이 되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바위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상상까지 포함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비시키면서. 아, 우리는 숲속에 있는 거대한 나무 곁에 있다. 태양이 방금 동쪽에서 솟아올랐다. 종려 모양의 나무가 어마어마한 그림자를 던지고 그 주위를 삥 둘러 다른 나무들은 제거된 상태이다. 얼굴은 동쪽으로 향하고 황홀감에 잠긴 여사제가 희귀한 자연물과 식물로 꾸며진 자리에 앉아 있다. 그녀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몇 마디 경이로운 말소리가 천천히 리듬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남성과 여성이 이 여사제 주위에 둘러앉아 비몽사몽의 표정으로 자신들이 들은 것부터 내적인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다. 또 다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하게 꾸며진 장소에서 한 여사제가 비슷한 노래를 하는데 그녀의 소리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면이 있다. 사람들은 이 여사제 주위를 돌며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이 인류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엿들은 신비로운 리듬을 팔다리의 움직임으로 모방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 및 이 자연을 주재하는 힘과 하나됨을 느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신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뭐 아까 전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시라고 했지만 여사제 주위로 뭐 자연처럼 그러하게 동식물들이 그냥 같이 예를 들면 타잔 뭐 이런 거 보면 뭐 라이언 킹 이런 거를 보면 예를 들면 동물의 왕이 있고 막 동물들도 모이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심지어 광물인 자연까지도 그냥 그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더 확장시키라고 한 거죠. 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은 이치가 좀 있어서 제가 더 빨간색을 쳐놔봤고 느낌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 한번 보시고 태양이 방금 동쪽에서 솟아올랐다 이런 구절이 들어간 것.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올랐다. 사람들이 무의자연한 상태에서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빛이 뜨고 지는 거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빛이 뜨고 지는 것. 태양,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 자체는 의미를 만 가지, 뭐, 억 가지를 갖다 붙여도 다 되죠. 태양이 떴다라는 것. 정오의 태양이 떴다. 태양이 진다. 달이 떴다. 달의 모양이 변한다. 달이 진다. 이런 것들. 또 먼 천체들은 하물며 태양이 방금 동쪽에서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일시무시의 시간이 풀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마다 가슴속에 여러분의 태양을 안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사하고 있는 그 태양의 에너지. 태양에 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육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육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자, 태양이 방금 동쪽에서 솟아올랐다. 종려 모양의 나무가 어마어마한 그림자를 던지고 자 이거는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걸 보면서도 엄청나게 이치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자연으로 봤을 때 종려나무가 있어 뭔가 나무가 있는데 그림자를 던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 그림자를 던지고 어마어마한 그림자를 던졌다. 도대체 이런 거를 이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 여러분들이 영청으로 영시로서 보면요. 객체, 자연물의 객체가 그림자를 드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뜬 태양의 이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그림자가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태양에 올곧이 서 있으면 분명히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태양은 늘 정오에 있지 않거든. 정오의 태양도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그림자를 던져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지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빛을 던졌으니까 객체의 빛이 닿아서 그림자를 만들면서 또 그것은 빛을 튕겨내면서 풀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차세기에 인식을 한 사람들이 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굳이 왜 넣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흐름상으로서 막 뭐를 글자를 풀어놨을 때는 그게 다 이치에서 나온 소리기 때문이에요. 이치에서. 하나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입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몇 마디 경이로운 말소리가 천천히 리듬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여러분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들의 소리. 비몽사몽. 표현이 비몽사몽했죠. 자, 이제 이거부터 또 장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에서부터 실제로 깨진 전수자들은 어떻게 무슨 물담배 같은 거 피고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는 거를 그때부터 뻐끔뻐끔 펴대면서 그 힘을 빌렸죠. 그때부터는 그냥 이미 망가진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망가진 거라고 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핑계대요. 진짜 제사장들은 그게 가능했고 그게 컨트롤이 됐어. 컨트롤이 안 됐으니까 그걸 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러한 거예요. 그냥 그러한 거. 어디 그 약의 기운을 빌린 거를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지금 종교에서 마약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것의 끈을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함부로 잘 못하죠. 예를 들면 총대포 장사하고 마약 장사는요, 종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이게 이런 아카식 기록을 그냥 여러분들이 통찰해 보면, 왜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으로 먼저 쏠렸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금 약간 조금 삐뚤어진 게 있죠. 돈, 이것. 지금 싸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실은 근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종교 전쟁이에요. 돈 더 많이 가진 종교와 돈 덜 갖고 있는 종교, 이것도 될 수 있고, 실은 종교, 돈 많이 갖고 있는 종교와 그냥 과학물질 문명의 돈만 갖고 있는 자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 종교는 갖고 있죠. 지금 전쟁이 이거예요. 이거. 너 내 바운더리 넘어오지 마. 너 나 지금 장사하는 거 이만큼인데 너 왜 뺏으려고 그래? 슬슬 들어와. 안 돼. 너는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살아. 도전을 계속 받고 있죠. 도전을. 요 정도 수준 얘기하면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얘기해도 돼. 그런 장난 전쟁 하고 있는 것들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들은 그런 밑에서 그냥 바지 사장하고 총대포 쏘고 마약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림자를 던지고, 비몽사몽의 표정으로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이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카샤 연대기 쪽으로 보면요, 원래 잠꿈 깨미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는 없어요. 별로. 자는 것도 모르고 깨는 것도 몰라. 그럼 심지어 죽고 사는 게 별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고 넘어가요.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성주개공은 물론 있죠. 성주개공은 물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죽음에 대해서 약간 초월돼 있잖아요. 죽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냥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는 수준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잠도 안 자는데 죽음 같은 경우야 잠보다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이겠지만 거기서 자유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비몽사몽이다라는 표현은 그저 그러하게 이치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더더군다나 여사제가 딱 와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자연과 일체감을 내고 있고 그런 아우라를 막 뿜고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덩달아서 몸짓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비몽사몽인 상태가 되는 거죠.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영혼이 인류 안으로는 또 다르게 들어오는 방식, 소리와 노래와 그리고 춤사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강의하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치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현대에 이런 거예요. 현대에.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지금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가르침들을 해주고 있는 것, 그게 이거예요, 이거. 어디 가가지고 돼지머리 올리고 양 배째 가지고 올리고 뭐 이러면서 뭐 술 퍼마시고 약하면서 막 종교 행사하는 게 아니라 11조 내라고 강요하면서 원죄 있는 사람들 기도하러 와야지 회개할 수 있고 사함을 받는다고 그런 거짓말하고 앉아서 명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불전함에다가 돈 넣으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게 훌륭한 여사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미 종교가 다 깨졌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정말 예를 들면 이 것들을 조금이라도 눈치챈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있으면요,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온다는 것이 거기서 꼭 반목하고 다 때려 부시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치를 용기 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선생님 눈치 보지 말고 주지스님 눈치 보지 말고 큰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큰 신부님 눈치 보지 말고 실은 이미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파면 당했잖아요. 말하세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 및 이 자연이 주재하는 힘과 하나됨을 느꼈다. 저도 결론적으로 뭐 표현하자면 이런 것도 목적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곧 자연이고 우주라는 것을 알아채게끔 저도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글들을 보면서도요. 이치를 조금 더 캘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실제로 슈타이너가 묘사를 했기 때문에 슈타이너 자체도 신지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묘사들을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과 맞닥뜨려 가지고 같이 응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치를 집어넣어서 같이. 자, 레무리아가 거대한 풍랑에 요동쳤다.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요. 거대한 화산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파괴적인 활동을 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이래 불의 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을 몸에 배웠다. 이 불의 활동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게 몸에 배웠대요. 화산 활동을 또한 레무리아 대륙의 침몰을 야기했다. 그러면서 뭐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착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착선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자, 요거는 일단 읽어보시고 보고 어쨌든 뭐 화산이 많고 분출하고 왜냐하면 땅 자체도 물렁물렁하고 공기도 지금 공기가 아니라 물렁물렁한 공기였죠. 물도 지금 물이 아니라 좀 더 물렁물렁하거나 오히려 희박하거나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보시란 말이에요. 거대한 풍랑, 화산, 끊임없이 파괴적인 활동,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이런 불의 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이 몸에 배었다. 침몰했다. 이걸 보세요. 현재 이거 이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치적으로.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뻔하게. 이때도 이랬으면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랬으면 지금도 이랬다. 왜? 이런 이치의 원상이 있으면 그건 지금 풀어졌기 때문에. 자, 극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풍랑이 있고 화산들이 있고 파괴적인 활동을 했다. 자연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들어오고 허리케인이 불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가뭄이 오고 막 이런 거. 모래 사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그런 자연적인 힘 포함 파괴적인 활동을 했다. 사람들은 이런 불의 활동을 염두에 뒀다고 하죠. 염두에 뒀다. 파괴 활동 더불어서 누가 해요? 사람. 불의 활동 더불어서 누가 해요? 사람. 침몰을 누가 야기할까요? 사람.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리잖아요. 뭐 예언했다, 예지력이 뛰어나다, 막 이제 이런 거.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다.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자, 볼게요. 제가 이거 뭐 전에 얘기했잖아요. 불의 활동 뭐 핵폭탄, 폭탄. 실제로 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지금 과학물질 문명 막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 이런 불의 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이 몸에 배었다.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실제로 저기서 뻥뻥거리면서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불 가지고. 민간인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이권 때문에 자기들 장사하는 거 방해되니까 패권 때문에 파괴적인 활동 하잖아요. 침몰을 야기하겠죠. 제가 침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망해, 뭐 러시아가 된통당해, 미국의 패권이 점점 줄어들 거야. 중국은 뿔뿔이 망해서 흩어질 거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런 물리적인 세계 정세적인 성향 말고 현상 말고 자, 여러분 레무리아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훨씬 이치적인 상태였잖아요. 여기에 제가 말하는 무슨 핵폭탄이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하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화근이 누구였을까요? 그럼 레무리아기의 화근은. 그 화근적인 사람이 문제였어요.
동식물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렇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특히 불의 활동 이렇게 쳐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를 캐낸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기록을 계속 아카시 레코드를 보면 뭐예요? 유명인 전생이나 보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려면 이 이유를 알잖아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놔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방법은 뭐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의니 민주니 평화니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불의 활동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계속 이용하고 있고 서로 저렇게 싸우고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내로남불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조차도 예를 들면 불교에서 증산도는 개뻥이래요. 그러면서 타노 스님 예언은 위대하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공부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헛소리예요, 그게. 박사학위가 10개고 20개고 있으면 뭐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 하시는 분, 그런 말 했던 분들. 그거는 그냥 자기 종교가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종교만 최고라는 거야. 역사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지금 만약에 현대인들이 과학물질 문명에 빠져있기 때문에 도를 하십니까? 하면은 짜증이 났고 화가 났던 그 과거를 그냥 여러분 강의하면서 강에다 대고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게 짜증나 있거든. 지금. 그리고 실제로 증상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해요? 민족주의, 천부경 이용하면서 점점점 다른 작업 치고 있죠. 단 명상하면서 또 점점점점 다른 작업하고 있죠. 그런 작업까지 뭐라고는 하는 건 아닌데 서로 그 삐뚤어진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서로 그 삐뚤어진 마음.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분법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이치를 캐낼 생각은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깨진 거는 볼 수 있어요. 이치를 캐내야지. 왜 그 선생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은 쏙 빼놓고 다 부정하냔 말이에요. 강진사님은 어떻고 최재호면 어때요? 타노면 어때? 심지어 부처님 예수님이면 어떠란 말이에요?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지. 거기서 벗어나야지 본인도 깨어나요. 본인도. 어디 강진사는 욕하면서 타노는 최고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무슨 유튜브 하나 봤는데 배웠다는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강진산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타노스님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치만 캐내면 그만이다. 동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이치만 캐내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다. 자, 그 시대에는 인간의 몸은 아직도 조형이 매우 쉬우면서 유연한 성질을 띠고 있었음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여전히 내면 생활이 변할 때마다 끊임없이 형태가 달라졌다. 저 요 사실이 있으니까 제가 사람 몸을 지금처럼 그냥 딱 단정지어서 상상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여사제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침묵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혼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지 지금 몸 자체도 형태가 막 달라지는데 그래서 바위가 됐다, 새가 됐다, 나뭇가지가 됐다. 흐르는 물처럼 내 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가 바람이 솔솔솔솔 불면 내 뺨은 몰랑몰랑해지면서 그 바람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영시를 얻고 영청을 예를 들어 고차인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그런 뭐 명상이든 호흡이든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환상만상이 아니라 이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치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가 떨어지는 낙엽 밑에서 춤추고 있는 음향을 볼 수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는 최대한 이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망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문지방 걸어 잠그고 명상 참선하고 있고 막 이런 거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러신 분들 나와서 양자역학 공부하세요. 어려운 거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기본적인 것만. 그것조차도 안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022년에. 그리고 나는 양자역학 충분히 알아. 아니에요.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거.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미시세계, 공해세계는 지금 일반 물질 문명이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다. 그 사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양자역학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요. 거시세계도 받아들여야지. 물질 문명, 과학물질 문명이 밝혀놓은 것 받아들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 그냥 우주예요. 우주. 물질 세상이 그냥 끝에 가 있는 그 우주. 여러분도 못 닿아요. 공공거리고 있으면. 벗어나야지. 자, 이 집단은 더 고상한 외모의 선진적인 인간종을 포함하고 있었다. 확실한 점은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처음으로 올바른 인간 형태를 창조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지도자들이 있었고 아까 여사제도 있었고 어, 종 같은 경우도 선진적인 인간종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앞에 나가서 진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으로 삐지거나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여기서 진화하지 못하고 그냥 육화만 하고 있는 존재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공존하면서 살아요. 언제도, 지금도. 자, 어쨌든 이 진화체가 중요한 거죠. 이 진화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한민족이 대단해서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과 평화감 얻어가지고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실들 이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자, 그 지도자들이 어쨌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처음으로 올바른 인간의 형태를 창조했다는 사실이다. 그게 꼭 레무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길을 지나오면서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이건 이치니까. 인간이 진보하면 할수록 자신의 물체를 변형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인류가 발전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물질적인 이체는 먼저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이것이 지구의 암석과 광물과 금속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때 비로소 몸은 상당히 고정적인 형태를 얻었다. 왜냐하면 레무리아 시대뿐 아니라 아틀란티스 시대에도 돌과 금속들은 훨씬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를 왜 빨간색을 쳐놨냐면 통상적으로 몸 운영을 반대로 하죠. 물질, 아스트랄, 에테르체로 하죠.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는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그 글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그 글이 레무리아 글에서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해줬잖아요. 인간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물질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정신이 먼저 완성됐고 실은 금속조차도 물렁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기 아틀란티스기까지 가야지 에테르체의 작용으로 물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써서 설명하는 것과 반대잖아요. 뭐가 맞다는 소리예요?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 몸이 되는 것. 영, 혼, 백, 신. 이 순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는. 이 순서가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는 두 가지 경우를 그렇게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된다. 제가 육생을 비교해서 다시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인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육생 했을 때는 어? 내 몸뚱이 뭐지? 몸뚱이로 이 세상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데 그건 뭐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지? 나는 왜 판단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보일까? 깜짝이야. 그게 나였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 자꾸 이런 순서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안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냥 영을 한 번에 보고 영의 몸으로 뭐 지금 이 순서대라면 영의 몸을 알고 영의 혼을 알아서 그냥 영으로 자아로서 깨어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두 바퀴를 한 번에 돌고 세 바퀴를 한 번에 돌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더 주장하고 싶은 순서는 뭐예요? 이치가 물질이 되고 이치가 내가 되는 과정, 무가 나로서 내려오는 과정, 나인 무가 영을 만나서 혼을 가까이 들여서 백의 힘으로 내가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돼요? 아, 몸이 뭐였지? 혼이 뭐였지? 영이 뭐였지? 아, 자아가 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이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치. 여러분들은 먼저 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먼저 무아로서 나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된다는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아였고 나 그 자체였고 순리돌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안고 혼을 만나서 에트레의 힘으로 물질이 된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아카식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카식 기록이다. 아카식 기록을 제가 그냥 너무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 무아인 내가 영을 만나고 혼을 쥐고 백의 힘으로 물질 나로서 나온 것. 모든 물질도 이 이치에서 벗어날까요? 안 벗어나요, 여러분. 안 벗어나. 여기서 영의 힘이었고 혼의 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만 잔뜩 묻어있는 광물이 되는 것이고 영의 힘이 별로 없고 혼의 힘은 좀 알았는데 백의 힘이 훨씬 많으면 식물. 영의 힘을 알았는데 영의 힘은 잘 몰랐는데 혼의 힘 정도만 조금 알고 그냥 에테르의 힘으로 확 하고 떨어지면 동물. 두루두루 받으면 인간. 그러니까 제가 천부경 할 때 천지인, 천이지인이 그 기운들을 대삼합해야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삼합하면 뭐라 그랬어요? 삼합하면 전후 좌 상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삼합하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제가. 천부경 그래서 여러분 훨씬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모뇽의 이치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슈타이너. 처음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에테르 아스트랄 이거 너무 생소한 단어인데 근데 몇 번 들으니까 아 자명하네. 아 천부경에서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작용이 대삼합했을 때 각각 분화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천부경에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생명들의 탄생 과정을 한 번에 응축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뭐 무괴화삼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괴화삼. 여기서 말하는 생명들이 쏙하고 들어가는 무게화삼 수준이 아니에요. 무게화삼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상위 차원이에요. 무게화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포함해서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탄생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치가 포함된 생명력, 이치가 포함된 에테르, 이치가 포함된 아스트랄 자체의 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화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게화삼을 써놨잖아요. 무게화삼, 무게화삼, 무게화삼 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그냥 석상극 했으니까 무진본이 있으니까 무진본으로 써놨지만 무게화삼은 어디든지 다 그 작용이 있어야지 몸이든 혼이든 영이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도 무게화삼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제가 하고 있는 천부경이 왜 확장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기존의 선생님들의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섭리 안에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지금. 왜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지. 거기서 왜 다른 무슨 경전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하필이면 뭐 예를 들면 소설이라도 봐도 거기에 이치가 충분한데 그 얘기를 못할까? 천부경적으로. 천부경적으로. 천부경은 그만큼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맛보기로 조금 한 거죠. 영혼 백신, 모모령, 무게화삼의 설명, 이런 것들. 자,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인간이 진보하면 할수록 자신의 물질체를 변형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인류가 발전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다.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슈타이너 입으로도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 물질체를 변형하는데 이치에 가까운 것, 무의자연했던 것, 그저 그러한 것에서 실제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고체화되는 것, 영이, 혼이 물질이 되는 것, 영혼 백신. 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법칙이라잖아요. 이게 법칙. 슈타이너도 분명히 레무리아기를 고찰하면서 이게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먼저 얘기해야죠. 이게 전체적인 법칙인 거예요. 우주 변화 원리. 여기 이제 또 연달아서 설명하잖아요. 실제로 물질적인 인체는 먼저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아스트랄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식으로 봤을 때는 암석과 광물과 금속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 점점 딱 하고 굳어지는 과정. 이렇게 어설프게 했던 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형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던 게 인간의 형태. 이렇게 흉하게 그려놨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더욱 그러한 상태, 바람과 같은 상태, 자유로웠던 상태에서 점점 굳어지는 과정. 너무나도 자유로웠던 이치의 상태에서 순리와 도리에서 점점 섭리와 진리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과정. 그때야 비로소 몸은 상당히 고정적인 형태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이거 레무리아 시대만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아틀란티스 시대에도 실제로 돌과 금속들이 이렇게 물렁물렁했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몸, 혼, 영, 자, 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무언가 물질체가 먼저 있다 그래서 그 물질체를요, 여러분, 이거 슈타이너 하실 때 이거 물질을요, 여러분 이치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치.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요, 어, 이치예요, 이치. 토성기, 물질, 이거 다 이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치. 또한 물질의 근원도 포함된 거죠. 물질력의 근원도 포함된 거죠. 그거 포함 이치다. 이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면 물질에서 무언가 광물적인 것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사고성체 사성 이론 할 때 여기에 이제 무슨 뭐 수를 집어 넣으면서 물에는 뭐 씨알이 있고 하니까 광물계다라는 것까지 여기 또 이제 들어붙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무슨 광물계니까 무슨 우주의 원소들이 있어서 돌멩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돌멩이가 에테르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점점점 생명이 들어붙으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아스트랄기에서 자아가 나오는구나. 반대죠. 반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근원에 내가 없었을 때 얘기라니까요. 없었을 때는 그게 맞아요. 없었을 때. 그런데 분명히 나는 무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다.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영혼백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일단 순서상의 발달 관계로 봤을 때는 신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 소리, 음성, 말씀, 명비 창조되어서 물질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순서로 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사성의 이치로 여러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체 자체에서 이거 자체까지 왔었던 거 이게 객체라고 봤을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대표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란 말이에요. 크게 이제 제가 써놓은 걸로는 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작용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작용 자 이것의 이치는요 여러분 보세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뭐 틀렸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뇌물 이야기에 에텔에 가까웠던 상태라고 보세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뭐 이쯤에 생명체가 있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이치, 작용 예를 들면 이게 응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거 물질 세상 안에서의 설명은요 위치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의 이치는 그냥 이치로 탁 하고 만들어 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성의 이치에서는. 자, 그런 차원으로 사성의 이치를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아는 물질이라는 이 단어에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되고 이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 혼, 백, 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치가 몸이 되는 과정,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 하나도 어긋남이 없잖아요. 하나도.
여기 지금 슈타이너도 레물 이야기를 고찰할 때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고 심지어 아틀란티스 시대도 그렇더라. 금속은 부드러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을 말할 거면 인간 중심으로 정확히 얘기를 하면 되죠. 인간 중심으로. 금속도 이렇게 물렁물렁했는데 사람은 하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인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졌다. 그러니까 영혼 백신하는 과정에 지금 거의 그냥 끝 무렵이죠. 근데 이게 완성형일까요? 아니에요. 끝 무렵이다. 맨 앞에 진화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상태. 그래서 지금 슈타이너 하시는 분들이 모모냥 거리고 몸,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 이럴 때는 이치적으로 내가 나서 영적인 나를 만나러 가는 과정 이렇게 저희도 뭐 무에서 간극에서 우주에서 자아를 만났을 때 일로 가자라고 할 때 깨닫는 과정에서의 얘기를 이치적으로 사구성에 그렇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 차라리 영혼 백신 순서가 맞다. 첫 번째 바뀌냐, 두 번째 바뀌냐, 알고 도는 것이냐, 모르고 도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히려 모르고 도를 때가 거꾸로 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2022년은. 몸이 에테르체를 만나서 아스트랄체를 만나고 자아체를 만나는 게 정방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어떤 방향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정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게 상해차 있는데 어떻게 몸부터 막 만들어요. 그거는 극히 물질적인 시선이 먼저 있는 거죠. 영이 혼을 만나고 에테르 작용으로 몸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신으로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명한 게. 자명한 게. 제가 이제 뭐 발도르프 교육 뭐 나중에 어떻게 소통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조물조물해서 사람을 보통 만들잖아요. 아이들이 조물조물해서 사람을 보통 만들 때 그게 아카식 기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신이 조물조물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진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게 물질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 누가 만들고 있는지. 영의 작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조용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은 마지막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을 여기다 말하는 게 이치로서의 어떤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 이렇게 하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려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자체, 체, 물질. 고체도 아직 물렁물렁한데 그것들도 물질이 아직 우리가 인지하는 이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돌멩이가 되는 과정하고 같이 간다, 여기. 지구의 암석과 광물과 금속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과 관련된다. 그게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제 모모형 순서대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사고성찰 아래부터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 포인트를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어, 그거를 이제 눈치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 다시 아스트랄을 공부하고 에테르적인 힘을 알아서 다시 물질로 간다. 이게 영혼 백신이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영혼 백신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런데 여기서 왜 못 벗어날까요? 동서남북 갖다 넣어야죠. 장기 배치해야 되죠. 색깔 배치해야 되죠. 기존의 가르침은 지금 동서남북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계속 배치해 놨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배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주에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계속 여기에 그냥 배치만 하고 있는 그냥 기존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하면 끼워 맞출까 끼워 맞출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우주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 돌린 게 뭐예요? 우주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얼른 펜을 놓고 눈치채세요. 얼른 펜을 놓고. 이치를 알 땐 그런 공부가 자명해요. 이치를 알아야 될 때는 자명한데 여러분이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 목표 지점은 그냥 그거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하돈이 낙선이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분명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하도든 낙서든 정역이든 응답력이든 팔개든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역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자, 이들은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개조하지 못했고 대신에 이들이 덜 발달된 내면은 외부 압력에 떠밀려 무리하게 굳어짐으로써 원치 않게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지 상태가 사실상 퇴보인 것은 내면 생활 또한 굳어진 외적인 몸체 안에서는 자기를 실현할 수 없어서 타락하기 때문이다. 뭐 이것도 아까 전에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제일 선두에서 진화하는 게 있고 이렇게 벗어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서 좀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시기지만 목성기, 같은 시기지만 화성기, 수성기, 금성기, 뭐 또한 토성기, 태양기, 달기로 이렇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태양기, 달기, 지구의 극명한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인 거고 그래도 분명히 이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 토성기로 돌아갔어? 목성기의 성질이 있어? 진화된 단계에서 뭔가 좀 벗어난 거야? 이탈한 거야? 혹은 퇴보한 거야? 그대로 머무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수성에 가 있어? 자, 이치는 가 있어요, 여러분. 이치는 언제나 그러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성질이라고 하는 고차 존재들은 천사들은 대천사들은 그러하게 떠 있으면서 거기서 상해자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뭐예요? 자연 섭리적인 솔리와 도리적인 이치는 그러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꼭 수성에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같이 있어요. 같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은 그걸 목격할 거예요. 목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치가 너무 분명해요. 근데 예를 들면 영적 깨달음이 굉장히 없어. 그 사람은 어떤 특성만 가진 거예요? 레물 이야기에서 아틀란티스기로 넘어갈 때 표상 능력만 뛰어난 거죠. 표상 능력만 뛰어난 거. 그러니까 달기에서 뭐 예를 들면 목성기라든가 수성기 쪽으로 더 넘어갔을 수가 있죠. 거기서 머물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만 풍부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했던 여성성의 이치만 가득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레무리아기에 있는 거예요. 레무리아기에.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각각의 별의 기운들이 그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의 기운들은 작던 세던지 간에 지금 지구에 힘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자기를 실현할 수가 없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요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현재도 그런 타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권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갑갑해 보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정보는 그들이 다 갖고 있나만 이제 이러면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 자, 동물하고 이제 식물이 좀 나와요. 동물하고 식물. 동물들은 새로운 상황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었다.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잘 되는 몸은 비교적으로 빠르게 기관들을 바꿨고 지금 동물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특정한 동물의 종은 후손을 보면 그 조상에 닮은 점이 거의 없었다. 변화가 일단은 물렁물렁해요. 약간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한 종이 끝나고 생기고 하는 것들이 조금 빨랐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간은 굉장히 오래돼요. 점차적이고 점진적이에요. 정체적으로는. 하지만 변화무쌍한 것들은 중력과 그 물질 성질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상과 닮은 점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는 식물도 마찬가지였다. 그 성실은 똑같죠.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 변화의 폭은 동물보다 훨씬 컸겠죠. 당연히. 에테르적인 성질이 훨씬 많으니까. 인간과 동물의 변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사람 자신이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물들을 그러한 환경에 옮겨놓음으로써 그 생물이 그런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인간이 사육을 시도하면서 그러한 변형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 오늘날 상황과 비교하면 당시의 인간이 자연의 변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다.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컸겠죠. 왜? 서로 다 그러한 상태였는데 인간 진화체가 지금 뭐 비교하자면 이때도 만물의 영장이었을 위치에 있었으니까. 인간 진화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이니까. 맘, 똑같죠. 하지만 이게 꼭 지금 어떤 힘의 비교라든가 상태의 비교라든가 환경에서 나오는 표현의 차이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폭탄 하나면 지구 정도도 없앨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영향력을 엄청나게 컸던 것도 예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지 않게 하고 있죠. 닭장을 생각하세요. 닭장. 돼지우리. 자연적이지 않은 정원. 예를 들면 그러하지 못한 상태로 생명을 다루는 것. 그런 문제는 심각해요. 지금 시대가 과학물질 문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서 멀어지지만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서 자꾸 더 이상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쉽게 그거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슈타인의 역동농업도 있긴 한데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역동농업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상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과학물질 문명이 발견을 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과학물질 문명이 발견한 것 이상으로 힘은 세요. 이게. 인간이 동식물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만 이용하면 그 힘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은 달라졌어도. 그러니까 역동농업이 분명히 답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용해야 돼요. 뭐와 더불어서? 현대 과학 문명과 더불어서. 꼭! 아쉽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역동농업 공부를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여러분 10년 후에 비료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거 지금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요. 2시간만 연구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화학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과학물질 문명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굳이 맨 땅에 헤딩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세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안 줘서 문제인 거지. 지금 그냥 뭐 자연 친화적인 뭐 어떤 방법들을 또다시 찾아내려고 너무 애를 쓰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영성 회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공부하면서 나가긴 해야 돼요. 아틀란티스에서 이루어진 사육과 재배 작업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 지식의 결과였다. 뇌물 이야기에서 이런 지식들 이 전수돼서 아틀란티스에 넘어가겠죠. 그게 또 전수돼서 넘어오고 과학물질 문명이 그 와중에 발전됐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농업, 공업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강조해둬야 할 것은 이러한 알미 본능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 시대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성격. 이것도 본능자 들어가면 또 하위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미 본능적인 성격을 띄었다. 뭐 자연 친화적이다, 자연이다, 무의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확장될 때는 이치로 보면 돼요. 그냥. 최초의 아틀란티스 인종한테서도 본질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아틀란티스 초기에도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겠죠. 실제로 인간 자체도 식물적, 동물적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자연 친화적인 무의자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가 더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더? 어. 지금 뭐 예를 들면 레이저 좀 쏜다고 인공위성 좀 띄울 수 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굳이 이때랑 비교해서 발달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자만스럽고 허영스러운 거예요. 어. 지금은 지금이고 이때도 그때의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간적 통찰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적 통찰을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치를 캐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들어가는 말로 선사시대 이전의 뭐 어떤 문명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오 하면서 뛰어다니는 원시인을 생각하면서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뭐 읽다가 여기 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변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사람 자신이었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여기 사람이라 그래. 인간과 사람. 제가 전에 아마 잠깐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인간과 사람. 인간과 동물의 변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사람 자신이었다. 뭐 다르죠. 인간 따로 있고 동물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변형에 영향을 준 건 사람이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물들을 키우면서 그런 환경들에 갖다 놓고 하면서 무언가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웠나? 사육하나? 그런 변형을 초래했나? 이렇게 보세요. 인간과 사람 이게 뭔지. 자명한 이치는 있어요. 여기서 어떤 깊은 의미가 있고 뭐 해석이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무부경적으로 보면 천지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이죠. 천지인, 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자, 인간이라고 지칭할 때는 최고의 진화체로서 이치를 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지칭할 때는 여러분도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 이걸 또 지식이랄까 인간이 뭐고 사람이 뭔지 아냐 이러면서 굳이 뭐 한자 파자를 해가면서 무슨 뭐 누가 얘기했더라 얘기했다 이럴 필요 없고 이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천지인 가운데 있으니까 간.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성혼 가운데 영과 몸의 몸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구분할 수 있으면서 혼으로서 그거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의 대표는 인간. 간이에요. 간. 사이에 있는 것. 사람은 뭐예요? 그럼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인간의 이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치를 안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이치 뭐고 다 빼버려. 그냥 사람. 그러면 뭐예요? 여기 위에는 동물이 있고 요 옆에는 또 식물이 있고 여기 옆에는 광물이 있겠죠. 얘네들의 친구는. 인간의 간자는 천지가 붙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이치를 싹 빼버리면 그 주변에는 동물, 식물, 광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조금 진화한 인간의 뭐 만물의 영장, 만물의 할아버지 영장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만물의 영장, 사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그냥 살아가면 사람인 거고요. 천지를 인식하고 몸과 영을 갖다 붙들어 놓는 혼의 작용을 하려고 애쓰는 육생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인간인 거죠. 인간. 그러니까 다르게 지칭하는 거예요. 다르게. 다르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인간 노릇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 노릇하는 사람이. 인간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그냥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인간과 동물을 변형에 인간과 동물의 변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사람 자신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시작은 하죠. 첫 번째 육생은 사람으로서 딱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인간 되려고 하는 거죠. 인간 되려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면 어떻게 돼요? 대삼합이 아니라 육생한 상태에서 그냥 동식물처럼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동식물이 아니에요. 자, 여성 영혼의 우월성은 인간 내면의 모든 무의식적인 것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어떤 고정된 몸짓의 형성, 감각적 관찰의 섬세함, 미적 감각, 인간에게 공통된 감각 및 감정 생활의 좋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본래 여성 영혼의 영향에서 비롯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는 여성 성의 이치, 여성 성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었고 생물학적으로 봐도 이런 이치가 많이 들어간 진화 쪽으로 온 게 여자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보지 않고 물질 결과적으로 봐서 남자 여자 싸우는 거 위험하다. 또한 이런 여성 성의 이치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들어갈 수 있다. 여성만의 특권이다. 남성만의 특권이다.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다. 이것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이 모호해져요,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인 성도 그렇고 이게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 세상이 가장 극명한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법이 가장 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합쳐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 변화가 쫓아서 느끼지만 천천히 오는 것들이 이 진짜로 성이에요, 성. 성별할 때 그 성. 남자 여자의 성별의 차이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삐뚤어지게 이용하니까 소수자의 인권이니 걷다 장애인도 붙이고 여성도 붙이고 정의 평안이 다 붙이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 알고나 떠드는가 몰라.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발. 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성의 이치. 자, 문화곡들에서는 체형과 몸의 표현은 뿐 아니라 여성에 의해 각인된 것이 어느 정도 신체적 영혼적 생활의 토대를 이룬다. 이 정도 이해는 괜찮아요. 이 정도 이해는 괜찮다. 이거를 물질력으로 다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치를 얼마나 여러분 깨지게 이용하는지 보시는 거죠. 이치를 얼마나. 민주평화 인권 갖다 붙이면서 뭐 여자분들 가서 이용하고 성소수자 갖다가 놓고 이용하고 휠체어 끌고 데려와가지고 거기 앞에다 이용하고 몇 분 안 남은 지금 그 할머니들 또 이용하고 이용당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이치는 이치대로 봐야 된다. 문화마다 특징은 다르고 각기 풀어지는 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토대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요대로 몸의 표현일 뿐 이치는 이치대로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도 알고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딱 태어났는데 지금 이 이분법에 여러분이 못 태어나오면 다음번에 태어나서 엄청 고생하게 돼 있어요. 엄청 고생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이것 자체도. 여러분이 소수자를 바라보건 간에 장애인을 바라보건 간에 또 더 크게는 큰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보든 간에 엄마가 아빠를 보고 아빠가 엄마를 보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보든 간에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보든 간에 지금 이거 모호해진 상태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의 이치를 다 여러분들이 통합하는 크게는 양질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합이. 아리마는 아리만대로 나쁜 놈이야 악마야. 루시퍼는 루시퍼대로 나쁜 놈이야 악마야 이래봤자 계속 극성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힘으로써 음양의 이치일 뿐.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죠. 자, 오늘은 레무리아 인종의 특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죠. 레무리아 인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영혼, 백 하면서 물질이 되어가는 과정에 거의 딱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분리 성분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아틀란티스기를 준비하면서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 표상을 만드는 것, 게다가 반성을 하면서 역사를 쓰고 기록하고 반복하는 것들이 맹아가 생기면서 그게 점점 분화돼서 표현돼 가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긴 해요. 이렇게 따지면 안 중요한 시기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나아 있는 인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의 맹아들이 실제로 발현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레무리아인 때.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이 세 번째 뿌리 인종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